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뉴욕 증시가 급락에 따른 또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 나눴지만은 이게 반등한다고 해서 좀 바로 괜찮아질까 돌아 나올까 하는 또 기대감은 경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우리가 이제 네. 생각하기에 오늘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 전환을 위한 이제 그 반등의 첫 걸음인지 이것을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제 느낌은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표의 어떤 악영향, 그 영향 내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용 동향, 고용의 상세 항목이 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주말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사더라도 그때 확인하고 나서 사자라는 어떤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뉴욕 증시의 급락 2%대 다 하락이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 내에서 아직 ISM 제조업 지표가 너무나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ISM 제조업 지표가 한파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 뉴욕 증시라는 것은 세계 석학들 다 모여가지고 거래하는 그 증권 거래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팔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물론 일부일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PMI 저조, PMI 그 지수의 저조, PMI 제조업 지표의 어떤 저하,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신흥국 증시의 어떤 신흥국 증시 금융 불안, 그리고 테이퍼링의 우려감, 여러 가지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서 쌓이면서 합작이 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게 한파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그 결과물로 그렇게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어떤 이벤트다, 해프닝이다라고 보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좀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제가 또 눈여겨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어제 일본이 4%대 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엔저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빠지다 보면은 엔저가 엔고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일본의 급락 이런 것들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등도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는 못하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 한 나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증시 안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4% 급락이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지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100일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점들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거에 따라서 울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봐야 되겠고요. 금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엔화가 지금 100일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자연적인 어떤 섭리에서 그냥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엔화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라고 속해 있는 어떤 분류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우리 수능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주말까지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의 뉴욕 증시 흐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섣부른 어떤 판단,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좀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4.1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연하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완연하게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보면 당연히 또 봐야 할 거 엔달러 환율이겠죠. 일본
엔화를 본다면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101.36엔대 36엔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기조는 물론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완연하게 한풀 꺾였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드는 차트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엔저 때문에 고통을 알았던 종목들 이제는 좀 슬슬 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섣부른 예측을 좀 금지해야 되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뭐 저점을 깨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추세선도 아직 장기 추세선도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일단 흐름들로 봤을 때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700선은 이제 이탈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어떤 급락이 나온 이유, 그리고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온 이유, 아주 뭐 급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횡보 또는 어떤 추가적인 소폭 하락 정도의 어떤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V자로 급반등하기에는 무언가 이벤트 또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접목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이랄까 그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어차피 전체적인 여건은 지금 증시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그 안에서 뭐 환율 소개해 주시면서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것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앵커님께서도 우리 서두에 또 말씀하셨듯이 오늘자 그 신문사의 예.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한국 증시 과연 신흥국인가요?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예.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내다팔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좀 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어느 정도 다른 신흥국 증시보다는 한국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내용들 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좀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뚜렷한 명확한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은 어떤 펀드멘털의 강화. 그러니까 뭐 1870선은 PBR 1배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 1배는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어떤 펀드멘털. 그리고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도 높고 그리고 뭐 무역 규모도 높고 여러 가지 아르헨티나 사실상 그렇게 작은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불안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펀드멘털의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 통화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1,100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1,080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화 안정도 어느 정도 봤을 때 다른 신흥국 증시와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안정적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논리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논리는 부정적인 요소인데 또 한 가지 논리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지금 저가를 깨고 있는 대형 주수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선, 화학, 철강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저가를 깨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방어주라고 일컫는 SK텔레콤마저도 지금 저가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깼고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과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이 그런다면 그런 어떤 나라의 그 주식을 왜 내다 팔겠느냐. 어저께 선물도 많이 팔았고요. 현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또 내용들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양쪽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차츰차츰 지금은 이제 현재 진행형 ING 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어느 방향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뭐 경제부서 펀드멘털의 어떤 그 안정 이런 것들이 정말 맞다면은 주식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 강화 그리고 저가 이탈하는 대형 주수 증가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맞다면은 주식은 주가 지수는 뭐 1,850대까지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어떤 속담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예측하고 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뭐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지금 야간 선물도 0.7% 정도 오름세가 나왔고요. MSCI 한국 지수도 0.77% 오름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0.7%라는 수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딱 1,900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1,900선이 지켜지면서 마감이 되는지 아니면
오전장에 반등 나가고 또 오후장에 약해지는 또 정강 후약으로 가는지 이런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증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주워 담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증시를 바라보면서 1900 위에서만 좀 주식을 좀 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유지가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물론 네이버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본다면 삼성전자 일단 이탈됐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이탈됐고 화학주도 이탈됐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게 다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안에서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펀드멘탈은 강화가 되고 펀드멘탈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맨날 보는 종목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정말 이것을 정말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섣부른 어떤 내용 어떤 속담보다는 좀 증시 어떤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서 한 다음 주 정도의 어떤 그 전략을 좀 다시 새롭게 좀 재정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옥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